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어지러웠던 연말이 지나고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아직 2024년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하지만 우리는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간은 항상 한 방향으로 흐르죠. 자전거를 타다 보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균형을 잡으며 천천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대한 천천히 균형을 잡으며 페달을 밟아본 적 있으신가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때도 페달은 반드시 앞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멈추거나 반대로 돌리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테니까요. 이처럼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입니다. 때론 더디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묵묵히 발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페달을 멈추지 않아야 하듯 우리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삶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2025년 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며 한 해를 멋지게 열어가 보시죠. 오늘의 도시 이야기 B2B의 괜찮아요로 시작합니다. 어깨가 무겁나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가 참 쉽진 않죠. 누군가 말했죠. 네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땐 잠시 쉬다 가세요. 매일 같은 일상에 힘든가요? 그건 누굴 위한 거죠? 결국 또 쓰러질 텐데 힘들어 혼자라 느껴질 땐 이 노래 들어봐요. 기대해 즐겨듣던 그 멜로디 라디오에 흘러나올 그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힘들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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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예요. I believe in you. 3년째 지어놓은 것도 날 원하지 않는 삶이 이제 군대라도 가야 하나 싶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 에휴 그래서 말 못했지 하던 알바도 잘렸다고 해.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는 말이 무섭대. 대학서 배운 건 다 까먹었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 쫓기는 나선 집 밖은 틈없는 벼랑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하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나 왜 밖에서 치고 엄한 곳에 다 화풀이해. 좌표 없는 하늘 위 방황하는 작은 좀비배 억지로 눈물을 삼켜 어느새 한숨은 습관이 돼. 알아 나도 바보 같은 거 남 앞에서 괜찮은 척 벽시에 맑던 예전에 너 지금 어딨니. 기대해 즐겨듣던 그 멜로디 라디오에 흘러나올 그 목소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힘들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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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같은 친구들 돌못 본 지가 나밥 먹자 안 들어. 한 번쯤 여유를 가져도 나쁘진 않을 텐데 지금 내가 어렵진 않을 텐데. 다 끝나가지만 아직 다 못한 말이 많아. 모두가
현아의 문화 읽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현아의 문화 읽기에서는 지역 문화 소식 대신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와 새해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새해는 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두려움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믿고 현재의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거창한 변화나 다짐보다는 지금의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는 곧 우리를 이루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며드는 작은 문화의 씨앗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더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2025년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려나갈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기를 맞아 우리의 문화적인 삶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2025년이 문화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새해 다짐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길벗의 일침. 요즘 시국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것들과 넘어야 할 고비들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위기를 보여준 데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 과정을 대하며 풀어가는 우리 시민들의 대응 과정에 대한 놀라움까지 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도시 이야기에서 강조된 것들 중 하나가 변화를 위한 깊이 있는 토론, 즉 공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요즘은 여기에 더해 역동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그런 고민이 생기더군요. 흔히 말해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일컬어 빨리빨리 문화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이런 점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부족함을 말할 때 거론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역동성입니다. 고여있는 것 같은 느낌,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려는 것과 같은, 그러나 역동성과 공론은 대립하는 개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동성이라는 게 그냥 빨리빨리만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 공론이 있을 것이고 그 공론을 이루는데 차분하고 진중하게 해내되 역동적인 과정으로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2024년을 넘기고 25년을 맞이하여 남기는 길벗의 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를 통해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시간에 재방송이 됩니다. 이 방송은 애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아 설치하시고서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오늘은 4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장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장은 항공사진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2개의 큰 길이 눈에 띕니다. 왼쪽에는 입체적인 차도처럼 보이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철길로 보이는 선로가 이어져 있네요. 두 번째 사진은 비슷한 공간을 담고 있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큰 길이 물길처럼 보이는데요. 그 모습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면 물길 옆으로 나무들이 드루어져 있고 그 아래로 작은 배들이 여러 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잔잔한 풍경이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 속에 그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입니다. 노란색과 파란색 깃발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깃발에는 유럽 자전거 원정대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유럽 자전거 원정대는 저희 도시이야기 라디오 방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사진 속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보는 이에게도 힘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익숙한 얼굴도 보이는데요. 길보님도 사진 속에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새해 첫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주시의회 최서연 시의원님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금암 1, 2동, 진북동, 인후 1, 2동 시의원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라디오 방송 초대 손님 중에서 가장 젊은 최연소. 네, 젊은 게스트여서 우리 앞에서 나왔던 처음 선곡해 주신 음악도 굉장히 역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선곡해 주시니까 느낌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애정하는 곡인가요? 아, 네. 뭔가 좀 힘듦이 있을 때면 괜찮아, 네. 괜찮아, 다 잘 될 거예요라는 가사가 너무나도 위로가 되어서 좋아하는 그룹의 노래이자 네. 또 위로가 되는 노래라서 또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첫 시작을 알리는 새해 첫 방송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과 위로를 느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니면 재재작년인가요? 이젠 제재작년. 네, 재재작년이 되겠네요. 네. 그 자전거 원정대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네덜란드 위트레이트에 네. 갔을 때 찍었던 어.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지금 어느 지역일까요? 보여주신 사진은? 저희가 네덜란드 위트레이트를 갔었을 때 네네. DC라는 민간의 기관, 자전거 대사관이라고 불리는 곳을 갔었는데 네. 그곳에 바로 앞에 있었던 네. 이 도시의 변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자 굉장히 의미가 깊은 운하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조금,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내지는 소개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 사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진이 머릿속에 잘 상상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혹시 복개천 사업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주시. 전주에도 노송천. 노송천, 그쵸. 건산천도 네. 그렇고. 그쵸. 네. 혹시 모래내라고 아세요? 네, 아주 모래내 그쵸. 시장. 모래시장의 그 큰 도로와 그 모래내 시장의 모래내는 모두 그러니까 물이 흐르던 자리였어요. 그와 근데 그런 물이 흐르던 자리 위에를 덮어서 저희가 네. 지금은 현재는 도로로 쓰고 있죠. 네. 그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운하였던 정확한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발음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본래 중세 시대의 성벽의 해자였던 곳에 지금 운하가 흐르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이 흐르던 자리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차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차도로 바뀌었던 그 도로가 다 걷어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쉬고 배에서 놀고 또 산책하고 쉬어가는 자연의 도심 속의 쉼터가 된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복개되어 복개천이 된 우리의 다른 도시들 아직 좀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의 복개천은 네덜란드의 운하는 완벽한 복원을 이루어서 도시의 쉼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복개천 하면 한국에서는 청계천이 가장 네. 유명하고 그쵸? 가장 대표적이죠. 네, 청계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각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전주에서도 이제 노송천 드러내고 했던 작업들이 있는데 노송천을 보면 이게 자연으로의 복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네, 그래서 참 아쉬움이 큰데요. 이때 보면서 이 한국의 상황하고 비교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운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규모가 큽니다. 우리로 치면 한 전주천보다는 그 좀 작은 정도. 정도? 의 그런 굉장히 좀 큰 곳이었고요. 이게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도시의 모습들이 바뀌는데 네. 예전에는 전주에서 서울을 갈 때 무조건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주천이 굉장히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 네. 그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덮었던 과정을 네덜란드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과정에서 운하가 지나다니던 자리를 다시 덮어서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 위를 달리던 자동차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가 아닌 이제 운송수단의 변화에 따라 다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더 원하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지형의 변화나 어떤 이런 천의 변화 이런 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의 이런 운하의 변화의 모습에서는 진짜 사람들이 진짜 거기에 쉼의 공간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했는데 한편으로 전주 같은 경우는 의도가 잘 안 보여지는 듯한 전 느낌을 받네요. 가령 뭐 노송천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역할이나 그 노송천이 지금 어떻게 필요로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단순하게 천을 과거에 덮여진 천을 드러냈다? 복개했다. 딱 이 정도밖에 지금 제가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 도시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주시는. 네. 그리고 그 많이 바뀐 부분들로 인해서 복귀할 수 있는데 한계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네덜란드 운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그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중간에만. 조금이라도 네, 중간, 그렇죠. 중간중간 중간. 사람들이 네. 다시 이 천을 네. 다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네.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 노송천이나 저희 집이 노송천 앞에 바로 바로 그렇죠. 앞에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노송천 복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족했나?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명분이나 어떤 철학 이걸 왜 복귀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초기 설계부터 부족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바로 들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네덜란드보다 전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전주 시의원이라 말씀을 조금 드리면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도시의 풍경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건물이에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또 수량에 대한 그러니까 물의 흐름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의 천의 모습을 보진 못해서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자연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참 네덜란드는 굉장히 대단하게 평가될 만큼의 빠른 자연의 회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촘촘한 도시의 이런 변화들이 네. 있어서 이게 한꺼번에 모든 걸 드러내고 네. 바꾸고 또 천의 물의 흐름을 만들고 이러기에는 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갑자기 생각나는 게 파리의 15분 도시에서도 까를로스 모레노 그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사람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언젠가는 전주도 이 사람의 흐름을 따르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새 출발 이렇게 해보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저도 좀 말씀을 보태자면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노송천이나 이런 네. 무리들의 사례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외부에서의 성공적인 사례, 그 주목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시도를 한 거고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이지만 어떤 그런 마인드로 그 전환을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완전히 그 부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이 공간은 굉장히 많은 그 도시 그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높게 평가되는 대목인데 이 공간이 약간 항공사진에도 보셨지만
상당히 넓은 한 12차로 가까이 되는 도심을 한 복판을 관통하는 입체화 도로였거든요. 네. 그렇게 이 도시 자체도 자동차 도시로 이렇게 갔던 거고 이게 80년도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운하했던 거를 그렇게 막 바꾼 거였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그 어떤 자전거에 눈을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상당 부분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기 시작했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다시 운하로 되돌리는 거는 또 그렇게 막 하지 않고 이게 최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우리가 이 그 고속도로를 원래 운하로 되돌리자라는 논의가 시작된 게 2000년도 중반, 2005년 정도 그랬고 이게 역시 또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어느 날 갑자기 쫙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15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아까 같은 모습 우리가 가서 찍었던 사진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굉장히 깊은 토론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죠. 어느 날 전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점들이 더 의미를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그 현장에 위트레이트라고 하는 도시를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이 도시는 이럴 거야라는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고 다녀왔을 때의 소감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가 머물렀던 곳이 굉장히 알고 보니 상징적인 곳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송영진 의원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호텔 앞에. 네, 맞습니다. 호텔 앞에 자전거의 교통체증을 볼 수 있는 아. 아주 자고 일어났더니 네. 뭐 다른 세상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 네. 네, 창밖의 풍경이 완전 다른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전거만 보이는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그 곳을 또 DC,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대사관이나 여러 곳에서도 그런 달라진 풍경의 상징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대했던 풍경 이런 것보단 되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네덜란드를 가자마자 묵었던 호텔에서 눈을 뜨자마자 마주했던 세상이 천지개벽한 그런 네. 느낌으로 맞이했던 풍경이라서 네덜란드가 과연 자전거의 도시라고 자전거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우리가 진입을 못 해가지고 어려웠잖아요. 네. 일단 확실한 건 네덜란드에 차를 갖고 가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바로 접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덜란드에 차로 이동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파리에서 벨기에를 거쳐서 네덜란드로 네. 일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한 이 시내 한 복판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얽혀 있는 이 공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호텔이 딱 보이는데 여기를 못 가는 거야. 네. 왜냐? 일요일 저녁인데도 자전거들이 막 다녀요.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 짐을 내리려면 인도에 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자전거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거야. 그래서 파리에서 가신 기사분인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네. 여기를 어떻게 해야 이걸 될 수 있나. 그래서 네. 한 10몇 분을 저희가 한참 힘들었던 건데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한 거는 내려서 좀 양해를 구하고 자전거 좀 멈추게 하고 차를 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최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했던 분들이 너무 안 좋은 도시다. 자동차로 살기 너무 힘들 것 같다.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차량이 어떤 곳을 진입하려고 할 때 제 기억에 남는 풍경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도심 한가운데에 있었고 다 도로였어요. 근데 그 도로가 다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 거예요. 네. 뭐 트램의 길이 있긴 있지만
도심 사이에 있는 그 쇼핑센터나 이런 도심의 그 공간들이 시가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시가지에 차가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뭐 택배라든지 네. 물건을 갖고 가는 큰 지면을 치는 트럭들이 들어가려면 어떤 증을 같은 것들을 대고 입장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네.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차를 보기도 어려웠지만 차가 있어도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 없으면 이 공간에는 자동차가 진입할 수 없구나라는 게 명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나 어떤 새 신도시들은 지상에 차가 없잖아요. 네. 그와 같은 마찬가지의 풍경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새로 네. 짓는 아파트 단지들은 다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죠. 예, 지하로 가거나 위로는 택배 같은 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차들만 진입이 가능하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더 뛰놀기 더 쉬운 풍경, 또 사람들은 더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풍경,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공간에 대한 영상이 그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언급되는 그 영상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60년대, 50년대 이 흑백 영상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조해 놓는 최근의 모습을 대조해 놓는 그런 걸 했는데 전주하고 똑같더라고요. 50년대, 60년대 이때만 해도 차들이 굉장히 많은 도로였고 이게 지금과 같은 공간이라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그 차가 없나? 그리고 또 굉장히 한가하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한가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길은 꽉 차 있겠죠. 그것이 이렇게 착각이 들 만큼 그런 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의 질문으로 조금 네. 돌아와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위트레이트나 네덜란드의 도시를 떠올리면 우리가 차가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차가 얼마나 많은 도시의 공간을 먹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도시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게 했던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진에서 보면 작은 배들이 또 떠 있는 것도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럼 실제 이게 작은 배들이 뭐 운송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었나요? 뭐 운송 수단으로 쓰이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네. 보진 못했는데요. 아마 그 공간 자체가 운하의 또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덜란드가. 네덜란드의 운하 문화가 워낙 친숙하고 또 위트레트에 보면 그 운하 바로 옆에 가게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봤을 땐 지하의 네. 공간들이 가게들이 있고 그 아래의 공간들도 충분한 문화 공간과 그 천변 그 바로 앞 천변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거죠. 여유롭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가게, 또 바,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배를 띄워서 배로서 운송 수단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 운하 자체를 여유로운 문화 공간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아니었을 건데 뭐 도시간을 연결하는 운하 같은 경우에는 큰 화물선이 그 물건 실어 날리기도 하고 또 교통수단으로서의 배가 운하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 공간이 얼고 여기서 스케이트를 타고 그게 그 빙산강국의 그 면모를 만들었다고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공간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누리고 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 자연 자체를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로 자연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다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이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 그렇죠. 네. 그 도시의 공간들, 특히 도로를 설계할 때 자동차와 버스와 자전거와 사람의 다툼이 아직도 여전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전주시뿐만 아니라 네. 많은 도시들이 그런데요. 이 공간에서 내 편리성, 내가 많이 타는 차, 그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이 공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주차장이 얼마나 멋진 문화시설 또 얼마나 많은 자연으로 바꿀 수 있는가라는 상상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모든 도시가 그러겠지만 구도심, 그러니까 좀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들은 늘상 교통체증과 좁은 도로, 좁은 주차장으로 많은 문제들을 겪는데 이게 주차장을 늘리는 걸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들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지점, 그리고 왜 우리가 교통수단을 단순히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타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동차고 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DC 아까 말씀하셨던 DC나 그다음에 암스테르담 대학 그 메로디스 교수 이 그 연구소에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길, 예를 들면 백제도로의 그 길을 그 쭉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를 상상해 보라 해가지고 그 도로를 한 차선을 지우고 또 거기를 화단으로 만들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서 다 굉장히 달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항상 상상력이더라고. 이 공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당신들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걸 주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참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중심으로 예, 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제 자연과 사람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뭐 이런 것도 참 재밌네요. 네. 그렇지만 뭐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쪽 도시에서 가시면서 의원님께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조금 웃긴 이야기를 하자면 네. 파리에서도 자전거를 탔고 네. 네덜란드에서도 자전거를 탔고 네. 또 독일에서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일단 신체적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매 자전거를 탈 때마다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 네. 특히 네덜란드는 굉장히 정말 키가 거의 크시더라고요. 힘들어요. 거기서 정말 어렵사리 청소년용을 구해서 겨우 타고 막 이랬던 네. 기억도 있는데 네덜란드 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위태로웠지만 또 자전거를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자전거의 브레이크 방식 뭐 이게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네. 활주했는데 위트레이트는 아니었고 다른 도시였지만 하우턴이었죠. 하우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위트레이트의 재밌는 일화를 얘기할 때 자전거를 떠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자전거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네. 심지어 그 DC에서 보여줬던 사진에서는 임산부도 타는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너무 어떻게? 큰 자전거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그만큼 자전거를 타는 거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수단들이 이미 있지만 저는 그때는 일단 공영 자전거를 급히 빌려서 타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위트레이트의 그 남녀노소의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저희가 계속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는 장애인 이동권이나 이런 거에 네. 관심이 많아서 장애인들은 어떻게 타시냐, 네. 여기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을 때 네. 되게 재밌는 자전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많았어요. 위트레이트가 특히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애들을 자전거 앞에 태워서 그 앞에 예, 바스켓이 엄청 큰 그 앞에 아이들을 싣고 이렇게 막 가는 모습도 보이고 네.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도시였습니다.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그 DC에서 그 맞았던 여자분 셸리 본체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그날 스커트 입고 빨간색 그 입고 나와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가 꽤 좀 추웠죠. 근데 네. 거기에다가 코트 하나만 걸치고 나오신 실제 출근 복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니스커트였나? 아니 치마가 짧은 거를 떠나서 그냥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전거를 타는 게 왜 어려우냐라는 그런 네. 뉘앙스로 이야기를 많이 꺼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던 무엇을 입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추워도 더워도 네. 비가 와도. 네. 아이들이 많아도 아이들의 등하교를 해도 또 장애인
휠체어를 실어도 자전거를 탑니다.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자전거를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조차도 이미 자전거로 다 해결해가고 있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자전거와 자동차의 좀 차이일 수도 있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그 모습들이 되게 네. 귀엽고 뭔가 지나가는 아이들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고 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소통이 되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것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통도 가능했고 좀 더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풍경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탔을 때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뭔가 이동권이 보장되기 더 편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탔을 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한 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잠시 두 번째 노래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두 번째 음악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릴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노래인데요. 숲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최유리 맞을 거예요. 최유리 가수님의 노래인데요. 작은 나무가 숲이 되어가는 모습이랄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자전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작은 숲의 작은 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나아가면 우리가 숲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쩌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노래지 않을까 싶어서.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젠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날 내게
옹고지신 전주. 옛것을 익혀가되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다. 혁신은 나를 지키되 거듭 태어나는 것. 옹고지신 전주를 말해봅니다.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에 대한 것과 좀 달라지거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유럽 원정대에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위트레이트에서의 충격적인 영감을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채우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위트레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뤄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해집니다. 위트레이트 시청에서 2040 위트레이트 공간 전략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받고 다들 엄청 놀라셨다고 전에 들었거든요. 뭐 그 사이에 뭐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이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는 버스나 자동차 또는 자전거가 이 도시계획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뭐 이런 경험에서 이러한 도시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그냥 쉽게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유럽 원정대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다가 아, 이거는 우리 한국의 상황이지. 이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는 게 말이 안 돼. 이런 질문은 약간 창피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질문을 접었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뭐 이러한 상황 속에 혹시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이런 상황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자전거 도로와 뭐 여러 네, 가지 네. 충돌, 어떤 이동 수단이 나타날 때마다 저희는 많은 충돌을 겪습니다. 그게 네. 어쩌면 좁은 도로, 자동차 도로를 제외한 남은 도로에서 킥보드도 타야 되고 전동 휠체어도 가야 되고 자전거도 가야 되고 네. 사람도 지나다야 되나 보니까 이런 어. 계속되는 충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네. 또 더 나아가서 자동차 도로를 한 도로라도 더 사용하겠다. 네, 더 그렇죠. 넓히겠다. 이렇게 되면 네. 더 큰 파장과 네. 더 큰 충돌을 겪게 네. 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저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지기에 네. 안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점 중 하나가 뭐였냐면 네네. 너무 사회적 인식이 다릅니다. 아, 어떤 네덜- 인식일까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자전거 인식은 한 6가지로 이야기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덜란드의 자전거를 바라볼 때 네덜란드의 자전거는 더 빠르고 자유롭다. 공기질에 도움이 되고 건강하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전거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차 한 대 공간이 자전거 10대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며 또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유용하다라는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럼 시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확실하게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과거에 네. 자동차 도로를 많이 만들고 또 자동차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많아지던 시기에 1년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했던 거예요. 네. 이 교통사고가 그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고 그 교통사고를 자동차의 탓으로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그쵸, 저희 운전자 잘못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를 살인도구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네덜란드는 이거는 아이들을 살인하는 도구다라고 하고 도로를 모두 자전거로 채우고 들어 누워버리는 이런 퍼포먼스들을 해가며 굉장히 많은 격렬한 저항운동 끝에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동차를 줄이는 그런 여러 가지 개선 문화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전거와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다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이 질문은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 도로 어떻게 비중을 따지세요? 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다. 그래서 취소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좀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그냥 쉽게 이러한 자전거 도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저항과 그러한 좀,
뭐 투쟁 뭐 이런 부분들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능했구나 이러한 도시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 2040 위트레이트의 공간 전략에 혹시 핵심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계실까요? 이 도시 계획을 뭐라 표현했었냐면 100년 전 시작된 도시 계획,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40이라고 하는 건 2040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2040년까지 우리가 이러한 이 공간의 도시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분들이 발표했던 2040년의 비전은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누구에게나 접근이 용이한 도시,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구도심을 중심으로 10분 도시를 얘기하는 그 네. 도시의 계획이었는데요. 이 도시가 팽창할 때 있어서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 방향성을 담은 비전이었고, 이 과거에는 뭔가 만들고 부수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면 지금은 관리하고 유지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데, 느리게 사는 도시를 지향하고 소속감, 안정감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지향을 해 나아가야 이 이전에 이 위트레드라는 도시가 도로를 깔고 자동차들이 많았던 시기보다 인구가 늘어났던 지점, 인구가 감소했던 이유들을 파악했을 때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것들을 담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지속 가능한 도시가 시민들에게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이 도시에서도 인구 감소의 문제가 화두였다가 이제 좀 도시의 변화로 인해서 좀 일정 부분 그 부분이 좀 해소된 부분도 있었을까요? 네, 제 기억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이 도시가 이전은 위트레트가 네덜란드 네 번째 큰 도시 정도 되는데, 네. 이 도시들이라는 게 언제나 산업이나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유출과 팽창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이 도시에 계획했던 사람들은 이 도시가 사람들이 줄어드는 요인들을 오히려 이런 도시의 삭막함 에서 네.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삭막함을 해소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삶의 안정감과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 계획에 있어서 특히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속도 및 도로, 그리고 도시 공간, 생태 교통망이라는 세 가지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송수단을 좀 더 느리게,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는 걸로 반영을 하고, 도시 공간을 녹지 공간,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중점을 두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유지하고, 도시의 공간,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 도시 공간들의 역할들이 더 필요로 하잖아요. 이런 건 오히려 도시 공간의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밀도를 높인다는 건 예를 들어 지하는 지하철, 그 위에는 상가, 그 위에는 시청 같이 공간들을 중첩해서 밀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중복적 공간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생태교통망으로 사람들이 거리의 도심공원들을 걷고 정원을 거리로 만들고, 그걸로 도심공원들의 생태교통망을 연결해서 먼 거리를 갈 때는 기차역을 타는 게 당연하고, 가까운 시내를 돌아다닐 때는 도보와 자전거를 타는 게 당연하게 이렇게 지역들을 계획해오는 거죠. 제가 좀 더 보태드리자면 네. 그 2040의 그 예상을 그 계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희망사항이나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65만인데 근거 없이 80만 이런 도시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뭐였냐면, 우리는 현재 그 당시 한 35만 정도라고 했었어요. 근데 2040년에 42만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구조나 그다음에 대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 그 추계를 통해서 42만이 될 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우리는 뭔가 그 뜬금없이 그려놓는 그 목표치 같은 개념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대비한다는 거, 계획을 그렇게 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35만이 42만의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이 지역에 우리가 여러 그 기존의 도시들은 새롭게 아니, 원래 있던 공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공간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어졌던 고민들을 아까 말한 대로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상적인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벌써 이제 작년인데 작년 저희가 재작년, 9월달 예. 아니 9월달부터 도시 이야기를 그렇지, 하면서 제가 이제 쭉 얘기 들으면서의 요즘 그 작년에부터 들었던 생각이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강조했던 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또는 오지 않는 청년들 이러한 그들이 올 수 있게 대기업들 오지 않는 곳에 대한 그러한 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는 항상 뒷전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잡은 할 수 물고기처럼 있겠네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안타깝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서 사람들이 그곳에 더 찾아올 수 있게 만들거나 이러한 부분을 참 이렇게 조금씩 잘 만들어 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시를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이 조금 늘었을 때, 그럴 때,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떻게 더 풍족해질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설계가 뭐 2040의 공간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전 계획 방안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의원님께서 뭔가 이제 다녀오시면서 정말 소외감 이렇게 그러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된다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다른 나라의 별 이야기 같았다라는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네. 다르니까라는 생각도 네.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도 네덜란드니까 위트레이트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네. 있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도시도 고속도로와 차량 중심의 도시 설계를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속도로와 차량 위에 많은 충돌 끝에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다시 자연과 사람의 중심의 도시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둘 것이냐라는 고민을 갖게 되었던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분들의 행복과 시민분들이 바라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전주에 좀 더 살고 싶어지네요. 그 동네로 이사 가야 되나? 의원님 동네로? 네. 각각의 저희 유럽 원정대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각각의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영감을 받고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위트레이트만 해도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자유와 개방성 그런 네. 측면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파리에서도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두 분이 또 다녀오셔가지고 아마도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조금 다음에 또 조금 남겨두도록 하고요. 오늘 도시 이야기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자꾸 떨려갖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과거의 기억을 막 끄집어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니까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경험담 또 많은 이야기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또 이렇게 즐겁게 얘기 나누러 오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음에 또 최서연 의원님 다시 뵙도록
그러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 오실 그럼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도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자전거 도시 위트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그 도시가 만들어낸 인상 깊은 변화가 어떻게 이뤄내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변화의 밑바탕에는 치밀하고 잘 짜인 도시계획이 있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한편 우리 주변의 도시계획에 대해선 때로는 근거 없는 희망사항이나 과도한 부풀리기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한 채 80만 명의 인구를 상정한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차츰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설레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